역사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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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깨어나 행동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국민들이 정의를 외치고 행동하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세며 편향된 사법 권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헌법재판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헌법이 허락된 대통령의 방어권 180일이 보장되게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공의로운 나라, 법과 진리가 있는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케 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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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코리아. 놀라셨죠? 정의를 공의를 네. 자,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네,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나눠드린 피켓 보시면 짧게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을사오적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들어주시고요.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피켓을 가슴팍 정도에 들어주시고요. 뒤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높이 들어주시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을사오죠.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네,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구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정의를! 공의를! 줄타내기 국회 권한이면! 줄타내기 국회 권한이면! 8글자 너무 긴가 봐요. 제가 그냥 계엄은 하면은 대통령 권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엄은! 아, 역시 아주 좋네요. 자, 계엄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게, 감사하면 아멘. 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뒤에 오셨어요. 네, 광주 가는 기차표를 못 끊으셔서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뭐 전부 다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곳을 위해서 지금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송입니다. 키보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잠든 내 눈을 이상한 외침 소리, 잠들어 가는 연약한 마음은 네가 흔들어 깨워준 거야. 위태로운 나를 위해서 그가 쏘아올린 진실을 마주해. Stop the fear,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Stop the fear,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해. Stop the fear, stand alive, 이제 다 일어나. Wake the
진실은 결국엔 이게 니가 진실은 결국엔 이게 니가 Wake up, dream. 감사합니다. 우리 세이브 코리아 주제가를 만들어 주신 스웨이님이 작사 작곡을 해주신 노래입니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 아유 고맙습니다. Wake the Dream 싱어송라이터인 유진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전 토마토 증권통 아나운서이십니다. 권미란 경제 앵커님이세요. 12.3 비상계엄 시국에 내가 언론사에서 잘린 이유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힘내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앵커 권미란입니다. 오늘 나라를 구하려는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자리 앞에 서서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메인 앵커로 무려 13년간 활동했던 토마토 증권통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그 강제 퇴직된 사유는 바로 제가 경제방송에서 정치 멘트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날 새벽에 이 계엄을 해제하셨죠. 45년 만에 처음 겪는 비상계엄으로 모두가 혼란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하락세로 돌변했습니다. 왜 뻔히 이렇게 금방 해제할 비상계엄을 하셨을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가. 그날 뉴스 헤드라인은 내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타이틀이 도배됐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는 뉴스들로만 정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한 후배 앵커들의 멘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왜 그러셨을지,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편향된 시각들로만 뉴스가 도배됐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판명 난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단정하고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웠을까? 저는 그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주식시장은 복잡계입니다. 수많은 요소와 변수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대중 심리에 따라서 어쩔 때는 좀 과도하게 반응도 하고 하는 것이 늘상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호재가 언제까지 호재일 수 없고 악재가 언제까지나 악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만사 일어나는 일들의 그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대응해야 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자질입니다. 본질을 봐야 하고 호재도 봐야 하고 악재도 봐야 하고 또 지금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 가운데서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지도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갑작스러운 악재 비상계엄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이 이끄는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이슈를 반영했던 바로 그 다음 날 12월 5일 목요일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오프닝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멘트를 제가 했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까 예산 난항, 정치가 법치를 위협할 정도의 탄핵 남발, 검사 탄핵이 있었죠. 감사원 탄핵 등등. 우리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고 그 주체가 반국가 세력이고 국민께 알려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이 좌파 세력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들렸고 회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제가 경제 앵커인데 왜 정치에 대한 멘트를 했냐라는 이유로 며칠 후에 바로 앵커직에서 물러나서 강제 퇴사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언론계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적어도 좌든 우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뭐든지 다 반영하고 결국 본질에 따라 방향성을 띠게 되는 주식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문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자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저를 자를 때 종교 정치 얘기가 금물이라는 게 기본 상식 아니냐고 하셨지만 제가 잘린 이후에 제 자리에서 진행하는 앵커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결국에 체포됐다라고 멘트를 했고 MBC, JTBC 조중동에서도 마치 대통령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호도하고 여론을 어지럽혀도 그 누구도 잘리지 않더라고요. 정치에 대한 멘트가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혹은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그거 유튜버 같은 발상이다. 어떻게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느냐. 라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언론계에서 모두 퇴출시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의 생각과 믿음을 검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파시스트들로 가득했는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종교와 정치 얘기가 금기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종교와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 또 정치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선택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몸담은 언론계는 이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언론은 반국가 세력과 결탁해서 좌경화됐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고 우파는 목소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아니에요. 언론 노조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우리는 잘 못 느꼈지만 비상계엄을 통해서 여실하게 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가짜뉴스를 뿌리는 게 누구인지 더 똑똑하게 알게 됐고요. 이들 뒤에는 반국가 세력, 또 중국과 북한, 그들과 야합한 정치인과 사법부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온갖 악법들이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도 정책도 모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떠올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책들 매일 밤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입법 반대 클릭하시느라고 정말 바쁘게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오늘 제 얘기를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국민의 주권 의식과 참여가 결국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고요. 태극기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좌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해주시고요. 자유민주주의 하면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같이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홍우조 교수님께 나오셔서 자유, 정의, 진리를 향한 행진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 정의, 진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합시다. 지금은 여야, 좌우, 보수, 진보의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번은 체제 전쟁이고 이념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사상 결단의 혁명이고 전쟁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냐,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국의 결단이고 결정입니다. 자유대안의 자유가 밑들어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거의 다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은 무정부 상태에서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은 대통령을 밀어내고 일당 독재를, 삼권 분리를 파괴하고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대협 한총령으로 잔뼈가 굵은 야당과 민노총 핵심부는 프로 공산혁명가들입니다. 헬북조선으로 종북주사파는 친중파, 존중파로 옷을 거의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속은 종북주사파요, 거천 친중 디지털 전체주의자 독재자들입니다. 저 반란세력들은 탄핵인용, 조기 대선,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낮은 연방제약, 소지국가로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 특권격이 되고, 또한 반란 속에는 차이나 총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라의 자강과 동맹, 자유우방국의 동맹국이 되고 싶습니까? 중국의 속방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결코 중국 속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 구합시다. 끝 네 글자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국가 세력 물리치자! 종북, 정죽, 외국 세력 물러나라! 자유대안의 대통령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만 누구나 누리는 기본민권도, 무죄충정의 원칙도 박탈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산당원에 버금가는 자들이 자유대한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방어권, 신문권도 극도로 제한당하며 원님재판,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재판, 정치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할 자들이 심판석에 앉아 재판을 합니까? 헌재, 저들은 왜 탄핵 재판을 절이나 서두를까요? 속으로 폭주기관차처럼 졸속 재판을 해온 것은 저들이 한동석이 되어 탄핵 인용을 이미 다 짜놓은 것 아닙니까? 이재명 2차 재판이 전에 다 끝내자는 속셈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의 남은 재판은 흐지부지 될 테니까요. 국민들은 저들의 속임수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갖되 긴장은 늦추지 말고 투쟁합시다. 국민의 명령으로 구호 외칩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즉각 기각하라! 기각하라! 법원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핵심은 부정선거입니다. 정권은 차고도 넘치는데 왜 법원만 가면 줄줄이 기각됩니까? 예,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 보안이 낙제점 31.5점이라고 했습니다. 해킹하면 투개표상 온갖 부정을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깔아! 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인천의 복부에 있는 A웹이라는 곳은 부정선거 투개표기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우리나라 선관위는 전 세계 부정 카르텔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나라가. 게다가 선관위는 1200건의 친인척 부정 채용을 저질렀습니다. 매우 불공정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공산교육을 받은 조선족 중국인도 선거관리에 참여시켰습니다. 선관위는 아예 부정선거를 하자고 작심한 듯 합니다. 예. 그런데 왜 부정선거가 행행합니까? 레닌의 말대로 공산주의자들은 본래 직업적, 전문적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스탈린은 표를 찍는 자가 아니라 표를 세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누가 표를 세고 있습니까? 조작 가정한 전자개표기 중국인 선거관리원이 아닙니까? 부정선거 감추고 덮는 자가 범인입니다. 선거권 주권을 빼앗기고도 침묵하는 일부 국민도 공범입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기필고 폐지해야 합니다. 투표 묶이지도 옮기지도 말고 투표소별로 당일 공개 수개표하면 대한민국 편이 필상 압승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부정 뒤에는 세습 독재 북한과 일당 독재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미국과 자유세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에 우리는 깊숙이 말려들어 있습니다. 초한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한전에서는 상대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어떠한 한계도 없고 못할 짓도 없으며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친선, 교류, 협력, 우호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시작하죠. 밀수전, 펜타닐 마약전까지, 심지어 장기 적출까지 온갖 악질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 여기 가서 세세, 저기 가서 세세하며 중공공산당한테서 온갖 못된 것을 다 배운 야당의 일당 독재와 탄핵 몰아치기를 보고 계십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저 21대 국회,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벌써 발등거리 넘는 범죄를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초한전에 말하는 법률전입니다. 악법을 양산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어 예배의 자유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공산 세력에 대적합시다. 이번에는 세계 만방이 알아듣게 영어로 구호합니다. 영어로 대정 간섭 중국 공산당 CCP 아웃! 부정선거 보리법자 Stop the steal! 감사합니다. 제안합니다. 하나, 진보 보수라는 용어 더 이상 쓰지 맙시다. 보수는 고루하고 진보는 세련되어 깨어있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라는 말을 선언한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집안에서 갈라져 있잖아요. 동료들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편을 늘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편이냐 반대한국 편이냐, 한미일 자유진영이냐 북중러 공단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편이 80%, 90편이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둘, 교회에서는 막연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예배와 교회를 탄압할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 종교 분리 오해하지 맙시다. 양심적인 교회는 정치에 바른 말을 해도 정치가 교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 분리의 본뜻입니다.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침묵하면 히틀러 나치와 같은 것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처럼 금식 회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하여 나라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네, 집회 후 가두 행진도 합시다. 여기서 집회해도 이웃에게는 안 들립니다. 위대 나라의 위탐을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그저 여야 간 정쟁이 있거니 합니다.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4.19 어구도 가두 행진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여리고 성 돌듯이 국회, 헌재, 대법원, 서부지법, 선관위, 공수처를 에워싸고 부지런히 돌고 기도합시다. 오늘 집회를 마치면 헌재로 향하는 가두 행진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왕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격의 거인이 아니라 진격의 변호사입니다. 김용현 장관 변호를 맡고 계시는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은 여론조작, 선거조작 세력 척결부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격의 변호사팀의 이하상 변호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현 장관께서는 지금 옥중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 주위에 여의도에, 광화문에, 부산에, 오늘은 광주에 모여서 싸우시고 외치시는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옥중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는 김용현 장관을 위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용현 힘내라! 김용현 힘내라! 김용현 힘내라! 김용현 힘내라! 김용현 힘내라! 김용현 힘내라! 김용현 장관은 계엄 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자신의 명을 받아, 자신의 군령을 받아 계엄 사무를 수행한 사령관들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불법 수사로 구금되어 고립되어 있는 우리 사령관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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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적들의 손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사령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김영현 장관은 지금 구속되어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훔쳐가서 가두어두고 불법한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을 한다고 껄떡대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을 모두 때려잡아야 됩니다. 감히 대통령을 재판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탄핵 재판을 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기자들 한번 응징해 보겠습니다. 헌재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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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형배는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다 같이 외쳐 주십시오. 야동 형배는 깜빵으로! 깜빵으로! 야동 형배는 깜빵으로! 깜빵으로! 야동 형배는 깜빵으로! 깜빵으로! 또 있죠. 주식 미선이, 주식왕 미선이는 깜빵으로! 깜빵으로! 미선이도 깜빵으로! 깜빵으로! 이런 불의한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재판한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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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도둑놈들이 대통령을 훔쳐갔는지 아십니까? 표 도둑놈들입니다. 우리의 표를 한 표, 두 표 훔치던 놈들이 국회의원 자리 하나, 둘 훔치더니 2020년도에는 국회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도 역시 국회를 훔쳐버렸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훔쳐갔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선거 부정에 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김영현 장관에게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3가지 실체가 있다. 그 실체를 잘 살펴서 계엄사무를 수행하라. 이런 명령을 김영현 장관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실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듣고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물들, 그것이 바로 선거 부정의 실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부실 실체입니다.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 일부, 극히 일부를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항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선관위 서버를 해킹했을 때 모든 전산 시스템의 보안이 다 뚫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 2, 3, 4, 5 따위로 보안성 없는 비밀번호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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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실체는 선관위의 서버에 들어와서 투표를 조작하고 조작된 투표수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위조해서 투입하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공, 북한이 있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중공 해체! 해체! 중공 해체! 해체! 중공 해체! 해체!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중국 놈들한테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당도 고구려의 말발부 안에 모두 패퇴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공과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영현 장관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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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상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76 연구소 조평세 박사께서 나오셔서
분위기 좋네요. 국가의 양심을 깨워라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 하나 특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한 자유의 가치는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국 의회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네. 2주 뒤면은 여러분 3.1절인데요. 3.1절에도 나오실 거죠?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쓰신 최남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쓴 독립선언문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알아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교회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국가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과 평등과 번영, 이 모든 원칙들은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문명만이 제공해주는 도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민사회주의 시아의 법관들이라면 몰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법관들이라면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 유불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도덕법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의 해석과 판단은 법원 내부에 있는 무슨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판결은 또한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근무 시간에 무슨 좌익사상 책이나 읽고 블로그 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음란물이 즐비한 어떤 카페에 기웃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나 남발하고 정말 무수한 악법들이나 제조하고, 여러분 간첩 좀 잡자는데 모조리 다 반대하고, 나라 번영 좀 하자는데 모조리 다 반대하는 그런 입법부도 깨어서 결국엔 자기들 위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보다도 위에 있는 도덕법에 의거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있는 도덕법이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무도 그 자유와 정의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의 공법과 정의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에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면서 광장에서 입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꼭대기에 가면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정의는 곧 자유의 수호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을 들고 서 있는 모세입니다. 자유문명은 사실상 유대 기독교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다면 자유의 법치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을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바로잡히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정치를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어떻게 맑은 정부가 있을 수 있으리요?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그리고 또한 1948년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절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정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용진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을 이루어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시다. 여기서 만년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교회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사기 탄핵 반대. 자유민주 수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조평세 박사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유중원 선생님 나오셔서 How to Save Korea, 대한민국을 구하는 법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